고 김혜선 씨의 태블릿 PC에 남아있는 이메일들입니다. 사랑니를 제거해도 되는지, 앞마당을 산책해도 되는지, 그리고 10,000원대의 치마를 사도 되는지 등을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매월 가계부 써서 보고하게 만들고 매달 쓴 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 되냐 허락받게 만들고. 김 씨는 국내 H실업에서 최초 여성 임원을, 미국 제2의류업체에선 수석 부사장을 역임하며 4억 원 넘는 연봉을 받던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되게 냉철하게 판단도 되게 빨리 잘하셨고, 그리고 카리스마도 되게 있고 리더십도 되게 좋으셨었고요. 정말 조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허락을 구하는 메일을 계속해서 주고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암에 걸리고만 김 씨.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묻는 김 씨에게 항암 치료를 거부하라고 하고 종교적 기부를 뜻하는 봉헌을 하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돌아옵니다. 암 치료하고 나면은 항암이나 추적을 계속 해야 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네 죄 때문에 네가 아픈 거다 이러면서 또 항암 받는 거 늦추고 못 받게 하고 보다 보고. 근데 이제 그걸 읽는데 정말. 이후 김 씨는 실제 유언장을 작성하고 전 재산을 봉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적었습니다. 정말 규모가 얼마일지는 상상을 못하는데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2억이 있더라고요. 김 씨가 메일을 주고받은 상대 중 하나는 김 씨가 다녔던 서울 한남동 소재 성당의 전 주임 신부 김모 씨였습니다. 그리고 김 전 신부가 양 어머니로 모시던 김아니에스란 여성과 그를 따르는 기도 공동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김 전 신부는 스스로 신부직을 내려놔 2011년 면직됐습니다. 그는 주임 신부 시절에도 신자들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신부로 있을 때도 자기는 항상 꿈의 계시를 받는다. 어떤 그 자매님이 내가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땅을 봉헌하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는 천주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 입장에서는 충격이다. 그런데 그 불안몽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 이 사람이 증세가 더 악화가 되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금기사항이고. 이들은 김 씨를 가족과 떨어져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한 뒤 아들이 지금 대신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미국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야 된다. 가족과 연을 끊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실제 김 씨는 11년간 가족을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김 전 신부도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긴 후 신학대를 다녔고 영어가 능숙했던 김 씨에게 숙제 등을 부탁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말기 암 환자로 가족들에게 돌아온 김 씨는 보름여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유품을 확인하던 유족들은 이메일을 열어보다 뒤늦게 김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분노한 유족들은 유기치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전 신부 등을 고발했고, 이에 김 전 신부 측은 김혜선 씨가 스스로 전 재산을 봉헌하겠다고 하는 걸 김아니에스가 거부한 것이고 항암 치료 중단 역시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혀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유족 측이 자신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으로 거꾸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양측의 고소를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김 전 신부의 성당 신자였던 A씨.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던 서울 방배동의 집을 금매로 처분해 이 단체에 기부하고 그 길로 김 전 신부의 기도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금매로 내놔서 12억에 내놨다고 들었어요. 이후 휴대폰 소지 금지는 물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가족과도 단절된 채 기도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는 혈연관계가 같이 들어와 있으면 거의 못 만나게 하거나 남처럼 살게.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가족과 연을 끊어요. 이들은 김 전 신부가 현재 대표로 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에서 일하거나 생활했습니다. 양로원이랑 어린이집이랑 이게
수익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인력들이 공동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죠. 이들 산하복지시설은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4곳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부예요. 이 사람은 신부의 역할을 안 하고 예수상인가 뭐 성부마리아상도 있고 데리고 다니는데 뺑뺑 그냥 철저만 치고 2중 3중이다 이렇게 해놨다고. 이들은 기도 공동체가 생각과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신부와 그 아네스 어머니라는 분이 대화를 할 때 어머니 통장하는 게 많은 날이 없네라는 말을 듣고 좀 뭔가 좀 정신이 트여가지고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또 단체 안에는 갓난아이 때 입양되거나 신자의 아이를 봉헌받아 사회와 단절된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를 이을 뭐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역할로 아마 데려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왜냐면 사회와 전혀 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때묻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는 아마 예방접종도 안 했을걸요. 아기였을 때부터. 김 전 신부 측은 아이들은 모두 미국과 로마 등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예방접종도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동체에 속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급여 가운데 일부를 후원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아니에스는 지난해 10월 숨졌지만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은 과거 김 전 신부의 신자였습니다. 이들이 대를 이어서 이런 논리를 계속 심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혜선이라는 인물 마음만 먹으면 어딘가에서 종교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김혜선 씨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JTBC 안지연입니다.